감사합니다. 우리 정감도 올해 화면이나마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고 많으시죠, 모두들. 네. 그럼 우리 좀 시작해 봅시다. 첫째 제가 우리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왜 이 규칙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인데요. 뭐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 규칙이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규칙하에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페이퍼를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쓴 글들도 한데 그걸 조금씩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번역을 시작한 건데 그 Robert's Rules of Order 그게 첫 챕터 하나 샘플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것도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또 일주일 후에 우리가 또 하니까 그 사이에 가능하시면 제가 보내드린 그 페이퍼들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회의 진행법의 역사는 그 로버츠 룰스 오브 오더에 나오는 그 인트로덕션이 있습니다. 약 10페이지. 그거를 전에 제가 다 번역해 놓은 거 있는데 굉장히 아주 컨사이스하게 잘 정리해 놓은 역사책입니다. 어떻게 우리 회의 진행법이 영국에서부터 발달해 왔는지. 사실 그 기원은 따지자면 그리스로 올라가야 되겠죠. 옛날 2000년 전에. 그렇지만 어떻게 서양에서 이 회의 진행법이 발달돼 왔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복잡하시지만은 프린트해 두셨다가 나중에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들으면요. 먼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한 수십 년 전에 우리 한인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요. 이 모임이 회의를 하는데 이건 완전히 싸움판이 돼버리더라고요. 뭐 질서가 문란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서로 참 감정이 상하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개척회의에 가서 회의하는 걸 봐도 그냥 회의가 아니고 싸움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가 감정이 상해지는 원수가 되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고 여러 워크숍도 많이 해봤지만은 내가 크리덴셜이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미국의 National Association of Parliamentarians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멤버십이 들어가면 좀 더 크리덴셜이 있겠다 해서 신청을 했더니 그냥 안 받아줘요. 시험을 쳐야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거기서 제공하는 매트리얼 가지고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시험을 패스해서 지금 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를 참석을 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가진 크리덴셜입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요. 좀 우리가 시간이 너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앞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얼마나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그렇게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만국회의 통상법에 의하면 하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 모두들 아주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당신 그 만국회의 통상법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흔히 듣는데요. 회의. 그럼 그게 뭔가 제가 상당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결국 올라가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Robert's Rules of Order라고 그러니까 회의 진행법 대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 Robert's Rules of Order 그거를 소위 만국 회의 통상법이라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뭔가 하는 걸 봤더니요. 바로 로버트라는 장군이 만들어낸 회의법입니다. 그 양반 역사는 거기에 저기 다 들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최근 판이 초판이 1876년에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거 이제 12판이 바로 6개월 전에 나왔습니다. 그 나올 때마다 약간씩 수정을 하는데요.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거꾸로 들었네. 이렇게 이거 왜 이러죠? 오케이. Robert's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그리고 12th edition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 책은 적어도 하나 구입을 해서 참고서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법전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제가 약 10년 전에 한번 해도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로버트 장군의 그 당시에 손자가 로버트 3rd입니다. 로버트 M. 3rd. 이 사람이 이 판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제가 이걸 번역하고 싶은데 어떻게 커피라이트 퍼밋 줄 수 있겠느냐고 했더니 그 양반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금방 우리가 Robert Rules of Order Newly Revised in Brief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In brief.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먼저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주문해서 봤더니 정말 좋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께 제가 보내드린 그겁니다. 우리 약 10여 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 기독교서회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현재 그게 초판을 번역한 건데요. 벌써 그것도 지금 제 12판에 의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제 3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별로 다른 게 거의 같아요. 단 한 가지는 reference note만 12th edition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르니까요. 별 내용은 똑같으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소비하려고 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회의 진행법을 한국에 도입된 것은 감리교회를 통해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회가 그 전통을 지금 이어가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제가 그걸 쓴 그 글 중에 하나 거기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국에 도입하면 바로 정말 현대 한국을 정말 눈뜨게 한 서재필 박사가 처음으로 배제 학당을 통해 가지고 디베이트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회의 진행법이나 그날 회의 진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디베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디베이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양반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배웠을 때는 판사 밑에서 굉장히 오래 판사가 도와줬습니다. 서재필 박사를 목사를 만들려고요. 근데 그 디스트릭트 코트 저지가 아마 서재필 박사인데 아마 그거 많이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윤치호 선생,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나요? 이분이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세례를 받고 감리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한인 최초의 감리교인. 그러니까 아펜살보다 약 2달 앞서서 한국이 아니라 상하이에서 안수받은 이분은 정말 성학자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제가 많이 감탄을 하는데요. 1908년에 이미 벌써 그 책을 번역을 해서 간단한 거죠. 간단하게 번역을 해서 내놨습니다. 1800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회의진행법의 용어들은 대부분 윤치호 선생이 우리말로 번역한 그런 용어들입니다. 거기까지만 내가 얘기하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넘겨가 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의결 집단의 5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거는 이 집단이 어떤 집단에서 우리가 회의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다음에 할 거는 회의 진행의 기본적인 것만 할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걸 알아야 그 다음에는 어떤 모임에 따라서 거기에 어저스트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대요. 처음 군중 집회라는 게 있습니다. 매스 미팅이죠. 이 매스 미팅이라는 건 어떤 모임이냐면 그래서 누구나 오라는 거죠. 와서 와우 소리 지르면서 회의를 하다가 결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거 합시다 하고 하죠. 그러나 그 결의사항이라는 게 legally not binding,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 집회는 그 모임에는 회원도 없고요.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참석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흔히 군중 집회는 요새 뭐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만 뭐 가끔 있다고 한다면 선거 때 와서 선거 유세하는 게 일종의 그런 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체는요, 어떤 조직체, organized society입니다. 이게 조직된 그런 모임이죠. 조직체가 모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이번 태반이죠. 우리 사회에 보면요, 모든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체는 바일로가 있고 정관이 있고 또는 규칙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모이는데 우리 말하자면 UMC의 연회 같은 것이 되게 이런 조직체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 우리 일반 사회단체들의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동창회다, 국민회다, 뭐 종친회다, 뭐 체육회다, 뭐 별의별 조직 다 있죠. 이런 것을 assembly, organized society 그런 조직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려고 하는 이 회의 진행법은 대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컨벤션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컨벤션은요, 우리 UMC 총회 같은 것 또는 정당대회 같은 것들인데요. 이거는 어떤 하급 조직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조직체의 전반적인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대회 같은 것도 가령 민주당이다. 그러면 민주당 지방 조직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 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UMC를 볼까 하면 여성교회 같은 것도 지방 로컬 유니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회의를 할 때 로컬 유니트의 대표를 보내는 거. 그런 걸 일종의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컨벤션은 또 다른 오거나이즈 소사이티와 다른 점은 뭐냐면 컨벤션에는 멤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의 멤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델리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대의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건 왜냐하면 거기에 멤버가 없고요. 한번 컨벤션에 모였다 헤어지면 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체가 아닙니다. 컨벤션이라고는. 그건 조직체들의 모임을 컨벤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표를 모여서 그 조직체의 상위 기구는 아니고 거기에 모여서 결정을 하고 해야죠. 그래서 컨벤션에 제일 먼저 통과하는 회의하는 거 뭐냐면 어떤 룰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회의를 할 거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다음에 우리 연합감리교 총회가 있을 텐데요. 그 총회에서 제일 먼저 가결하는 게 뭐냐면 델리게이트들을 verify합니다. 그 사람들이 총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냐 없냐 그걸 점검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회의 진행법부터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번에 한 룰을 갖다 통과시키는 게 제가 지난 오래전 한 10여 년 전인데 고등교육국에서 되게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인들 대의원들 평진도하고 이제 목사님들 이 총회된 회의 진행법에 오리엔테이션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요. 그때 그 컨벤션에
그 드래프트를 봤습니다. 컨벤션 룰 회의 진행법 봤더니 하나 새로 첨부했는데요. 도대체 이거는 우리 경험상 봐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거를 첨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어떻게 넣었을까? 제 예측대로 그때 어느 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연합감리교 총회에서 그 회의 진행법을 통과하는데 그건 결국 통과되지 않고 탈락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100여 년 이상 한 300년 경험한 그런 룰이 아닌 것 같아 집어넣으니까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니올시다인데 그런 걸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부결됐는데요. 어쨌든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열었을 때 제일 먼저 통과하는 게 어떤 룰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거냐 하는 겁니다. 왜 규칙이 필요하냐 여기서 또 강조드리면요. 규칙이 없으면요. 모든 걸 할 수 없죠. 가령 이제 운동선수들 규칙이 없으면 권투 선수들이 하는데 규칙이 없다고 권투에 규칙이 없으면 선수가 한 방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회의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 봤습니다. 헐트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여러 번 자꾸 강조하겠습니다만은 회의 진행을 어떤 규칙을 채택을 했다면 어디까지나 충실하게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규칙을 지켜야 하면 회의는 곧 난장판이 돼버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법기관입니다. legislative body 우리가 잘 알죠. 뭐 국회 미국 같은 거 페더럴 정부의 상하원이 있죠. 그리고 뭐 또 주법도 있고 지방회 모든 그 법을 만드는 기구들 그게 또 하나의 body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사회, the board라는 거 있습니다. 이 보드에는 독립적인 이사회하고 종속적인 이사회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철저히 구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로여들도요, 이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사회는 아시죠? 모든 코퍼레이션 같은 거예요. 회사 같은 데는 주주들이 있죠. 주주들이 있지만은 주주들은 그 회사 운영에 거의 관여를 못하죠.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꼭 이사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사회가 그 회사를 주관을 하는데요. 주주들은 다만 이사를 처음에 뽑아서 보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적인 이사회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기구나 그 이사회가 board of trustee 하든지 보드가 있어가지고 일하는 목적에 따라서 board of education, franchise board, 무슨 board of equalization 하여튼 보드라는 이름을 많이 미국에 쓰는데 그 보드는 그 자체가 결정을 하면 legal authority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코퍼레이션의 이사가 된다면 그 이사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종속적인 이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큰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의 legal matter를 그 기구가 원하는 대로 실행해주는 이사회입니다. 그 보드는 언제나 상위 조직체에 복종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조직체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의 한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 개척회, 연합감리 개척회 Board of Trustee라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mandatory 4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Substructure가 있는데요. Charge Conference 밑에 하나는 Nominations 커미티가 있죠. 그런 커미티라고 파이낸스 커미티가 있죠. PPRC가 있죠. 커미티죠. 그런데 이거는 커미티라고 안 그러고 보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보드라고 할 때는 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대표해서 legally 지역사회 법에 원하는 대로 이사회가 행위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회 자체로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charge conference의 지시에 따라서만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사회가 그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예를 봤는데요.
어떤 이사들은요. 그리고 또 많은 그 소위 그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연합관계 보도의 역할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미스테이크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장정만 보게 되면 이사회가 다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로여들의 애드바이스 할 때 하나 모르는 건 그 이사회는 종속적인 이사회라는 것. 그 자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큰 실수로 말입니다. 한인교회뿐만 아니라요. 미국 교회에서도 어떤 이사들이요. 이런 경우에 참 웃기는 거지만 교회가 이제 다 멤버십이 없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그 돈을 마음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기억하는 게 다른 법이 있어서요. 그렇게 그 법을 몰라가지고요. 종속적인 이사회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5가지 조직체가 있는데요. 이거를 분명히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5개의 조직체들이 그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오늘 그런 다 커버를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션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5개의 모든 조직체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decision making process가 뭔지 그것만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달라요. 조금씩 5개의 기구가 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다음 번은요. 이제 회의를 어떻게 하는가요? 물론 우리 다 아는 의장과 서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회의를 의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의장직을 보통 어떤 조직제 회장이 맡고 있죠. 그래서 회장이 조직제 그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직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회장과 의장이 다른 점은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 근데 보통 회장이니까 여기 이제 의장님 혹은 회장님하고 이제 발언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의장이 해야 할 일, 의장의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가져야 하는 걸 제가 보내드린 책 15장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의장의 그 회의 진행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낭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어 이런 차트를 만들어 드린 거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 드렸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마는 이 2가지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거를요 칼라 프린트를 하세요. 칼라 프린트를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이것을 레미네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할 때 반드시 회장은 이걸 놓고 봐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회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큰 회의를 하다 보면 아까도 우리 정 감독님이 얘기하셨지만요. 아무리 잘 회의 진행법을 잘하는 의장이라도요. 회의에 딱 나가게 되면요. 이게 막 복잡할 때는요. 그걸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멀 미팅이에요. 포멀. 그런 회의할 때는 반드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옆에 앉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멘타리언이라고 그럽니다. 회의를 보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연회는 이제 감독이 의장직을 맡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는 반드시 그 연회에 파라멘타리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회나 그 의장이 하지만 그 옆에는 반드시 파라멘타리언이 있어가지고 회의가 잘못 진행될 때 그쪽을 의장을 보좌해서 알려주고요. 또 회의 중에 문제가 생길 때 회장을 보좌해가지고 그걸 애드바이스 해줍니다. 그러나 발언권은 없죠. 그래서 회장에게 이제 귓속말로 얘기해서 이게 뭐 잘못되는 코치해주고 그런 식을 합니다. 사실 아무리 회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큰 모임에 한 100명, 200명 되면요. 막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총회 같은 데는 다른 감독이 반드시 옆에서 그 파라멘터리안 역할을 합니다. 보좌를 해주는 거죠, 의장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의장은 반드시 회의 진행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동의에 대해서는 프라이오리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걸 취급해야 되느냐, 적어도 그 very basic한 건데요. 그것만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연에서 8년 동안 우리 감독을 도와서 팔라멘터리안을 했는데요. 아주 회의를 잘하는 우리 연예 리더들도 가끔 가다 보면요, 위법적인 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회의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의장은요, 더 말할 것 없죠. 굉장히 혼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을 하려면 첫째 회의 진행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노티스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나 회의를 하려면요, 어떤 조직체가 아닌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의장이 해야 될 게 서기입니다. 서기를 누가? 왜냐하면 기록을 남겨놔야 되니까요. 기록이 없으면 그 아무 소용없죠. 기록이 없으면 야 누가 그랬더라 뭐 얘기해서 낭주에 혼란이 생기고요. 서로가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레코딩 세크리터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기가 어떻게 미니트, 회의록을 미니트라고 그러는데 그 미니트를 어떻게 남겨놓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6장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주 기본적인 거 거기에 이제 기록해 있으니까요. 서기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시작할 때 회장이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필요성입니다. 오케이. 제가 그거 하나씩 넘어갈 때 스톱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질문하실 분들 계세요? 오케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회의에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의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쿠오름입니다. 정족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체에서 적어도 반수 이상의 회원이 참석하지 않고 결의된 것은 그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넘버, 그게 몇 명이 되겠느냐.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의사진행 규칙에는 회원의 half, 절반 이상이 있어야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성원이 회의의 절반이 되지 않을 때는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아무리 사람 많이 모였더라도 회원의 반수가 되지 않으면 그 회의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except 단 몇 가지만 제외하고는요. 우리 그러면 연합감리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연합감리교에서는요, 보통 general practice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newly announced, 정식으로 모든 걸 다 발표해서 모인 회의에 참석한 인원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쿼rum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반은 안 되더라도요. 가령 우리 교회에서 임원회를 모이는데, 그러니까 처치 카운슬을 모이는데 임원들 절반이나 되지를 않아요. 사실 개척교회에서 임원의 절반이 모이기라는 거 그리 쉽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명이라도 오면요. 그러나 이제 꼼수로 아나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주보를 통해서든가 그 전주에 강단을 통해 가지고 아나운서하에서 모인 회의에 단 한 명이라도 와서 하게 되면 그거는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교인들을 알도록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quorum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서 결의할 수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은 거 없어요. 다음번에 모일 시간과 장소, 그리고 피해를 동의해서 피해하기로 가결하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긴급한 사항이 뭐냐. 그것만이 quorum이 정족수가 없을 때 결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의장이 되면 누구든지요 의장이 되시면 quorum이 됐냐 없느냐 그거를 한번 체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회의 도중에 정족수가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우리말로 보통 국회에서 쓰는 용어인데 유회가 됩니다. 회의가 흘러가 버려요. 곧 문을 닫게 됩니다. 그때는요 의장이 스톱해야 됩니다. 그걸 몰랐으면 몰랐는데요. 그냥 가지만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의장이 알았든지 서희가 그걸 알려줬든지 회원 가운데 누가 알려줬든지 간에 정족수가 미달됐다고 하면 미달된 상태에서 결의한 모든 안건들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족수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건 무효가 됩니다. 물론 빠져나가도 연합감리교의 모임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quorum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가서 나머지 한 사람이 남았으라도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확인된 다음에 회의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일반적인 회의 순서, 보통 이제 order of business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order of business. 처음 이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건 굉장히 공식적인 회의에서 하는 거고요. 조그만 회의에서는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 보통 미국에서는 이른다. The meeting will come to order.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말로요. 그래서 meeting will come to order라는 용어를 씁니다. The meeting will come to order. 이제부터 개회 선언입니다. 그런데 개회를 선언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전회의록 낭독하고 이거를 이제 승인을 하는 일이죠. 그런데 보통 회의록은요, 이런 오거나이즈 소사이티에서 가는 개척교회 같은 데서도요, 다음번 회의 때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것보다도요, 보통 지난번 회의록을 배부해가지고 그 다음번 회의 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만일 회의록이 미리 배부되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거기서는 물론 낭독을 해야 되겠죠. 근데 회의록을 영어로 minute라고 그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는 거는 좀 자세히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고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리 배부되었을 때는 낭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회의에 올 때는 그 서기가 보낸 그 회의록을, 전 회의록을 반드시 가지고 와서요. 거기에 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때는 동의 자증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의장님 여기 잘못됐다. 그러면 오케이 그대로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이 그 수정하겠다는 내용을 누가 이걸 수정해 주십시오 할 때 그게 아니다. 예, 지금 있는 게 맞다 해서 분란이 이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디베이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토론을 그게 왈불해야죠. 그러나 그런 이의가 없는 이상 그냥 뭐 나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전문가들은 회의록을 이제 승인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들도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officially 이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거 다 끝나서 아무런 그 수정할 것이 없으면요. 그건 어느 정도 드래프트거든요. 서희가 나온 걸 가지고 온 드래프트니까. 그 드래프트가 너무 잘못됐으면 그걸 다시 백 시키는 거죠. 다시 써오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전체 과반수로 회의록을 승인하게 되면 그건 그 조직체의 공식적인 다큐멘트로 남게 됩니다. Okay, next. 그다음 이제 그 제일 먼저 순서가 전 회의록을 어프로브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개 보고하는 순서는 조직체 임원들, 그다음에 커미티 멤버들, 위원장들, 체어 커미티, 그다음에 이사들, 보드 체어가 그 순으로 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보고를 채택할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걸 흔히 보는데요. 그 동의, that's wrong. 그 이미 들었는데 무슨 보고가 뭐 어프로브하고 말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 없는 거고요. 보통 하는데 이 Robert's Rules of Orders인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 이 회의를 반드시 어떤 조직체는요, 우리 회의는 어떤 회의법을 채택하느냐를 반드시 자기네 그 법규에다가 그걸 이제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러는데요. legal instrument, parliamentary instrument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회의를 순서로 회의 진행법을 뭘 우리가 채택하겠느냐 하는 거를 그 회의 법지에 그 회칙에 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분란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체는 반드시 그 회칙 안에 우리는 어떤 법규를 가지고 어떤 전거를 가지고요. Parliamentary Authority, 회의 진행 전거라고 그럽니다. Authority.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걸 반드시 회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회의 순서는 임원들 의존하지만은 그 보고는 아무 accept하고 말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보고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보고 가운데요. 그 다음에는 그 보고를 이제 받아서 서류를 보통 오니까요. 그 서기가 그걸 미니트에 첨가해야 되냐 안 되냐. 그런 여러분 낭독해 보십시오. 그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임원들, 위원장, 이사장들이 나오는 그 보고가 그저 보고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사람들이 안건을 가지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임한 사항을 자기가 많이 연구해가지고 finally 어떤 decision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위원회에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원장이나요, 이사장들은 그 보고를 다 끝난 다음에 immediately 모션을 제기해야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해서 그걸 모션을 해서 그걸 채택해 주기를 전체 회의에 내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위원장들이 위원회 위원장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나올 때는요, 이걸 즉시 그 자리에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그건 낭주에 우리 도스가 합시다 그런 예를 제가 흔히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금방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거나 동의가 들어왔으면 그 자리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회의 순서는요. Unfinished business, 심의 미련은 지난번에 회의가 표의되기 전에 심의 중에 있었지만 시간이 다 돼서 취급하지 못했던 안건들, 그거를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 회의 때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은 다루지 못한 안건들,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거를 취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안건을 취급하게 됩니다. 오케이, nex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의 순서예요. 하나의 그 어젠다라고 하는 말과 order of busin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 회의 순서 다음에 안건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 이 의장이 서기와 임원들을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다뤄야 할 안건들이 어떤 것인가 하고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통 order of business라고 그러고요. 물론 이제 order of business라는 용어하고 어젠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의사 일정이라는 것과 이제 일반적 회의 순서와 의사 일정에 이제 보통 혼돈해서 쓰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요. 어젠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회의가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회의합시다 하고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order of business라고 하는 거는 그냥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서기와 이제 의장들이 가지고 나와서 그 순서대로 하는 것 하고 전체 사람들이 어젠다를 어그리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회의 순서 대신에 그 의사 일정을 결정을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통 연회에서는 어젠다입니다. 그날 할 걸 그때 제일 좀 시작하자마자 결의해야 할 안건은 뭐냐면 어젠다입니다. 이 어젠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젠다를 한번 결정을 하면요. 보통 어떤 경우는 그 정확한 시간까지 결정을 하는데요. 그때 되면 그 어젠다대로 해야 됩니다. 만일 어젠다가 어떤 문제를 토해하는데 어젠다 시간이 다 돼서 못하게 되면 그거를 시간을 연장하는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을 결의해가지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 의사 일정 보통 포멀한 회의에서는 어젠다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을요. 이런 비즈니스를 오늘은 이때 하겠다. 우리 연회에서는 보통 아침 어젠다를 결정을 하고 오후 어젠다를 결정을 따로따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젠다를 한번 결정하면 그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 그걸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 영어로 쓸 때 어젠다하고 오럴 비즈니스하고는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 순서를 그냥 어젠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포멀한 데서는 그게 엄격하게 다르죠. 그리고 일정 과반수로 이제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 일정에 자세하게 시간까지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next. 안건이나요 의사 일정을 모두 처리하지 못해도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폐회 시간을 결정을 해놓으면요 어젠다에서 통과되면요 일 처리를 못해도 딱 끝내야 됩니다. 가령 오후 시간에 오후 비즈니스 세션은 6시까지로 한다. 그래도 6시가 딱 됐어요. 막 지금 한창 토의하는 중에 그러면 의장은 거기서 폐회를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다음 시간에 다음 세션을 넘겨야 된다고요. 그렇게 어젠다. 그렇지 않고 이거를 끝내고 저녁을 먹고 싶으면요. 다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가결을 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 걸리죠. 그래서 의사 일정한 시간보다도 회의가 먼저 끝나면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하다가 보통 어젠다의 휴식 시간도 결정을 하는데요. 그게 안 돼 있으면 휴식을 할 수 있다고 제의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번으로요. 오케이. 지금까지 다음번 넘어가기 전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보드 오브 트러스티 과반수 모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좀 부탁. 예, 그거는 다음번에,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거는 표결에 대한 수인데 우리가 다음 계속 나옵니다. 예. 그러면 정족수는 UMC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 질문 들어왔습니다. 그게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어떤 특정한 회의만 명시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관행을 하고 있습니다. That's a general custom. 오케이. 그래서 그 custom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custom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custom에도 어떤 legal authority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여기서 recommend 하는 건요. 카스텀을 명문화하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카스텀은 디베이터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연합감리교회는 어떤 특정한 회의는 없다는 건 내가 지금 기억에 아마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특정한 그 회의에 대해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코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서론에서 하나 잊어버린 건 뭐냐면 이렇게 보통 포멀 이런 법칙을 회의 진행법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요. 보통 한 10명, about a dozen, 뭐 10대명까지 괜찮겠죠. 그런 회의 할 때는요. 이런 법이 필요 없죠. 인포멀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회의를 할 때는요. 이런 법칙이 오히려 더 귀찮아지고 시간만 끌고 아주 소위 그 블럭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아주 거침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없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10명, dozen, maybe 이렇게 벌써 수명만 되면 이 회칙을 적용을 하는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제가 낭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커미티 같은 거 보통 10명 정도 이하 되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이런 회칙을 이렇게 포멀한 동의, 제청 이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에 대해서 낭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인포멀하게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의 진행법을 배우는 이유는 질서정연하게 하자는 회의 때문입니다. 100명쯤 모이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인포멀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벌써 20명만 돼도요. 발언하는 사람 혼자서 떠들기만 하고요.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회의 진행법이 필요하다는 거, 법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합니다. 예, 이한희 권사님께서 질문 있으시다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네.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그 위원회에서 나온 아까 말씀 안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은 제청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제청 갖고 나온 거. That's right. Yes. 그건 제가 낭자위원회 때 가서 우리가 그 취급할 거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쿼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예. 그게 보통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는 참석 인원을 3분의 과반수가 안 돼도 예. 인원으로 그냥 하거든요. 그렇죠. 쿼럼으로 그냥 됐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Of course. Yes. 네. 그 대신 반드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걸 시간에 한다고 아나운서 해야 됩니다. 가령 새벽 3시에 우리 무슨 미팅 하겠습니다. 그거는 that's cheating.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accept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한다고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alright. 또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회의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가 이제 중요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동의, motion. What is motion? 이 동의란 말도 사실 윤초 씨가 이제 만든 말이거든요. motion 아주 참 잘 만들으셨어요. 어떤 문제, 이제 여기서 영어로 보통 quest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안건이라든가 의안이라든가 용건, 의제를 이제 회의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나타나지 않네요. 한자가. 동의라는 건요, 우리 가끔 혼돈했습니다. 우리 말이 뜻을 같이 한다고는 같을 동자 하고 의자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움직이는 동자하고 이제 의회 때 쓰는 거 있죠. 저는 다르거든요.
저 사람과 동의합니다 하는 건 뜻을 같이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동의는 그게 아니라 motion, I move 하는 거예요. 뭐를 한데. 이때 이것을 이제 main motion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 골치 아프게 할 거에 나오는데요. 우리 motion에는 적어도 4개 내지 5개 different 종류가 있습니다. motion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motion의 priority가 있습니다. 동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께 좀 골치가 아플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회의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동의, 어떤 안건을 내가 결의하기 위해서 회의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동의한다. 나는 동의합니다. 동의라고 하는데 그 원안이라고 한 말도 쓰고요. 안건이라는 말도 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용어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격히 말하자면요. 원동의 주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아무 결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회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인포멀하게 하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대로 그냥 디스커션도 먼저 할 수 있고 하지만 포멀 회의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디스커션도 없습니다. 어느 주동의가 나오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보통 위원회에서는 다르게 합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격히 말하자면 원동의는 없지만 아무 결의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로 내놓게 되면 안건을 내놓는 그 내용을 원동의라고 합니다. 모션. 이 모션은 메인 모션인 한 가지 종류의 모션인데 이 모션하고 다른 가지 이제 보조 동의도 있고 이제 부수 동의도 있고 한데요. 긴급 동의도 있고요. 이런 종류의 동의들 중에 하나인데 이 원동의가 나와야만 어떤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원동의는 4가지 동의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14장 쪽으로 좀 보세요. 그래서 원동의에 대해 동의들은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동의가 나오느냐, 뭐 토론을 종결합시다. 이걸 뭐 위원회 위원회 보냅시다 하는 동의들 뭐 이런데요. 이런 순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냐. 제가 어렸을 때 뭐 동의가 나오면 뭐 먼저 나온 동의부터 낭주에 나온 동의부터 취급한다는 이야기 어렸을 때 들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원동의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는 말은 뭐냐면 원동의를 취급하는데요. 여러 가지 동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가령 원동의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저거 조금 몇 마디만 수정하면 내가 이거를 찬성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면 수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수정동의라고 그럽니다. 그 수정동의는 보조동의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원동의를 놔두고 원동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토론할 때 나오는 부수동의가 있고 보조적인 동의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 동의 취급하고 나서 다 get rid of 하는 거죠. 없애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원동의를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 원동의가 없이는 모든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원동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안건을 회의에 내놓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Next. 그러면 원동의를 내려고 할 것 같으면요. 제일 먼저 발언권을 얻어야 됩니다. 이래서 의장을 부릅니다. 의장은 누구는 마샬 하십시오 하고 그거를 이제 의장은 this chair recognized someone 이렇게 누구누구를 recognize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가 발언권을 주니까 말씀해 보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언권을 얻는 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중가운데서 사람이 얘기하는 컷오프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어떤 동의를 발휘하는 따라서인데요. 그 동의를 어떤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엔 절대로 그 사람의 컷오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끝난 다음에
손을 들고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권 없이 회의를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그 차트 있죠? 칼라로 된 차트에 동의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 란을 보세요. 거기 보면 제3번에 발언자를 저지하고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발언하고 있는 사람 컷오프하고 내가 이런 동의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3번 섹션을 보시면요. 보통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발언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제치고 의장의 말하자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특청입니다. 특청을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일정 촉진이라고요. order of the day. 근데 이제 지금 의장이 지금 어젠다를 시간이 지났는데도 딴 걸 헤매고 있으면 어느 사람이나 어젠다를 인포스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요청을 할 때는 누가 발언해서 그 발언권자를 컷오프하고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낭주에 좀 많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미뤄둡시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장을 발언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recognize, recognize. 그 다음에 next. 이 회의에서 동의를 플로어에 내놓는다고 해서 회의장에 내놓는 데는 6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first one, 두 번째 first가 second class인데요. first class 하나는 이제 동의를 이제 발의하는 겁니다. make a motion. I'd like to make a motion. 그럽니다. I move that. 저는 뭐뭐 하기로 동의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동의가 명확하지 않고 또 기록하는 서기가 그 동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되면요,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은 동의를 보통 큰 포멀 회의에서는 미리 동의할 때 동의가 길다든가 중요한 거면요, 자기가 서면으로 써서 미리 서기하는데 보내는 게 좋아요. 의장은 앞으로요. 그래서 낭주에 이제 일어서서 발의하면 되는데요. I move that. 뭐뭐 하기로 동의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장은 다시 하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나 복잡한 동의는 반드시 의장과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발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next. 누가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요. 앉은 자리에서 이 제청은 보통 발언하여도 되는데요. 포멀한 데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서 제청할 수도 있고 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컨딩은 앉아서 보통 하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되게 허용을 합니다. 근데 가능한 한 우리가 플렉시블하게 이제 엄격하게 해야 될 건 하지만 이 제청 정도는 무슨 발언권 놓고 일어서서 제청합니다 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포멀 회의에서도 그냥 받아줍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이렇게 심의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발의자가 있고 제청이 있으니까 2사람이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명만 오케이 있으면 그다음에 동의를 이제 상정을 하게 됩니다. 플로어에 내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청이 없으면 동의를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상정을 한데 이걸 우리 한국 국회에서는 부의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states motion. The chair states the motion. 그의 모션이 뭔지를 얘기한대요. 여기서 의장이 해야 될 거, 의장은요, 이것이 마지막 투표에서 좌결될 때까지 그 동의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흔히들 보면요, 마지막에 이제 투표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무슨, 동의가 뭐지? 동의가 뭐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의장이 동의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동의 내용이 너무 길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면 이제 스크린에다가 그걸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동의 내용이 뭔지 전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의장은요, 동의가 이것이 규칙 위반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낭비 말씀드리겠지만 동의에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선순위를 가 위반이 됐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의장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동의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순위가 지금 위에 있는 낮은 동의가 이미 순위가 위에 있는 동의를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순위가 낮은 동의를 이렇게 꺼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규칙 위반이 되죠. 가령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동의들의 특성 그걸 보면요. 그게 이제 넘버 13까지 1에서 13까지 제가 적어 놓은 거 있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토론을 지금 많이 이제 열띠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토론을 종결합시다 하고 동의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이제 그걸 묻기 전에 뭐 그건 토론 건 좀 이해가 잘 안 됐고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걸 너무 복잡한 기한으로 다음번 회의 때까지 이거를 연기합시다 하고 어떤 사람이 제안하는 해서 이제 그걸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럴 것이 이거 무기한 연기합시다 이렇게 동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은 that's out of order 규칙 위반입니다 하고 그 동의를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기한으로 연기하자는 그 동의는 그 우선순위에서 기한부로 연기하자는 동의보다 낮기 때문에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잘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의장이 이때 이제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동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의장이 반드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that's out of order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아직 규칙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규칙 위반이 아니면 의장은요 반드시 그 동의 내용을 리피트를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뭐뭐 하자는 동의와 자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동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하도록 늘 이제 발의자에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일단 뭐뭐 하자는 동의와 자청이 들어왔습니다 하면 그것이 이제 상정이 됩니다. 상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동의에 대해서 디스커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Next.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처리하는 방법, 네 번째는 토론에 들어갑니다. Whether this motion is valid or not, 토론을 하게 됩니다. 토론은 뭐냐면 찬성하는 토론과 반대하는 토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토론하기 전에 이제 의장은 발의자에게 이 동의를 발의한 사람에게 발언할 기회를 줍니다. 왜 이 동의를 하는지 그 설명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의를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 할 것이냐에 대해서 찬반을 토론하는 것이지 여기에 이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토론 시간에 뭐 인신공격이 보통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하는 동안에 그런 게 나뭐 의장이 그런 걸 다 막아야죠. 그래서 이제 토론을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이 토론을 종결합시다 하는 그런 보조 동의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이걸 잠깐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보류합시다 하는 동의도 있고요. 이 문제는 이 동의 내용은 이 의안은 이 안건은 복잡하니까 다음번 우리가 모든 인포메이션을 좀 얻을 때까지 다음번 회의 때까지 연기합시다. 이런 동의도 이런 보조 동의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죠. 토론하는 가운데 또 이걸 좀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해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몇몇 이런 걸 수정하겠습니다. 그런 동의도 나올 수 있고요. 토론하는 동안에 이러한 이런 그 보조적인 동의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그리고 이제 토론 중에 있는 그 내용, 그거를 이제 심의 중에 있는 미결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혹은 it's on the floor, 혹은 it's pending이라고도 그렇게 영어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히 이제 회의에서 쓰는 영어들입니다. 영어들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토론 중에 그 소위 2차적인 동의들. 그래서 이 뭐 보류합시다, 토론을 종결합시다, 기한부로 연기합시다, 뭐 딴 데 의뢰합시다, 어느 커미티에 회부합시다, 이런 동의들을 다 보조 동의라고 하죠. 보조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다 secondary motion이라고 합니다. first motion은요, primary motion은 그 원 동의를 primary mo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동의들은 모두 다 2차적인 동의들이죠. 그건 뭐냐면 이 동의를 어떻게 처리할 거나에 대한 동의들입니다. 또 이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의가 나온 그 primary motion이 나오면요,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secondary motion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secondary motion을 이렇게 네 가지로 또 구분하는데, 보조 동의들 혹은 특권 동의들이 있고요. 부수적으로 incidental motion들이 나옵니다. incidental하게 나오는 동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상정한 동의 얘기하겠습니다만, 보통 하여튼 세 가지 보조 동의들 하고요. subsidiary mo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privileged motion, 특권 동의들, 그리고 부수 동의들. 그러니까 incidental motion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2차적인 동의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동의들 중에요, 2차적인 동의들 중에 수정하자는 동의가 아주 가장 흔한 동의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케이, next.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주 두 번째 단계죠. 의장이 이걸 한 다음에 표결에 붙이는 거야. Put the question. Are you ready for the question? 이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채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거 가부를 묻기 전에요, 의장은 반드시 동의를 다시 읽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를 환기시켜줘요. 자, 이제 우리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러이러한 동의를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리피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표결은 보통 과반수 아니면 3분의 2표로 하는 거 있죠. 그러나 뭐 또 전체가 합의하면 만장일치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건 뭐 지역적인 얘기고, 과반수 내지 3분의 2표가 보통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번요. 그 다음에 표결이 끝난 다음에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패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느 쪽이 득세했는지. 찬성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이것은 통과되었습니다. 또는 동의가 가결된 부결됐음을 선포해 부결되었습니다 하는 걸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의장이 그렇게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땅땅 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또 적절하다면요,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의장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필요하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표결 결과 우리 모임에, 우리 회의에 어떤 결과를 줄 수가 있느냐, 거기서 그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그걸 다 설명을 해서 일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또 그래서 그거를 또 처리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음번 회의할 때 어떤 동의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같은 회기 중에
그걸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면요. 그 다음에 안건이 다음 처리할 거는 이거입니다 하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젠다가 결정됐을 때는 뭐 그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다음 번 회의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Alright. 여기입니다. 여기 질문 있으세요? 분명히 이 섹션에서 아셔야 할 거는요. 어떤 회의를 진행하려고 할 거면 원동이가 나와서 우리가 토론하는 동안에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동의, 보조적인 동의, 또는 그 특권적인 동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특권을 이런 그 보조 동의와 특권 동의들이 나올 때는 그거를 취급하는 순위가 있다는 거,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 요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의장이 그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원동의를 할 벌써 13개인데 그 순위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순위를 잘못하게 되면 회의가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 의장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회원 가운데 회의 진행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의장이 이게 규칙 어긋나는 하면 그때 규칙 발언을 해야 됩니다. order 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order. 다시 말하면 규칙 위반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젠다를 어쨌든 회장이 잘못되면 회장을 견제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의장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토론에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학습들이 많은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걸 이제 제가 보내드린 자료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 그 동의 특성, 여기 있죠. 이것을 좀 참조해서요. 보시고, 제가 이제 이걸 조금 수정을 할 게 있습니다. 영어가요. 제가 했는데 이제 잘못된 거 조금 수정할 거 있는데요. 이제 다시 디자인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한번 레미네이션 해가지고 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그 디베이트 들어가기 전까지 한 거 이전에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쉬우니까 뭐 한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읽으시고 오늘까지 한 게 뭔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한두 가지 질문과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채팅창에 보면 스티븐 윤 님께서 그 장정의 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올려주셨는데 이제 핵심은 아마 그 마지막 문장인 것 같습니다.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trustees shall constitute a quorum. 그러니까 아마 트러스티는 이제 그 과반수, 그러니까 이제 그 정족수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그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것이 이제 개척교회 그 조직과 구성에 그 247항 6조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정식으로 공고된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들로 정족수를 이룬다.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 있네요. 네. 구역회는 그 정족수는 그 장정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우리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역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재단 이사회 같이 특별히 정족수를 언급하지 않는 다른 위원회의 정족수는 그러면 그 구역회의 예를 따를 것인지? Exactly. Yes.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Board of Trustee는 굉장히 특수합니다. 이건 legal matter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보드는 그 local law의 저촉을 또 받게 됩니다. 그걸 따라야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장정은 뭐냐면 언제든지 장정 안에 local law하고 어긋나게 되면 그걸 따라야 된다. 그걸 우선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되게 이제 보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아고 제가 낭조에 대해서 그 리걸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보드라는 거 특수한다는 걸 기억하고 제가 이제 기억하기 그거네요. 보드의 예, 그 코어룸. 예. 네. 그거는 이제 다른 거고 대개 이제 아까도 이제 장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다 필요 없어요. 대개 코어룸은 그 처치 컨퍼런스 따르기 때문에 예, 그게 관행으로 돼 있어요. 그 관행도 일정 인포스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예, 아까 이제 제이홍 아마 우리 전재홍 목사님이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코럼에 대해서 UMC 장정에 명시되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것이 이제 트러스티에 관한 질문인지 다른 커미티나 구역회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했는데 이제 박사님께서 잘 대답을 해주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질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는 순서는 오늘로 이제 다 마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회의 진행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좀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도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이메일. 예. 언제나. 네, 네. Anytime.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